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약간의 좀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이 그제부터 이제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이제 뉴스의 라이브를 쭉 큰 흐름 속에서 시청해 주시면서 이 포인트를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으나 이 두 사람 간에 약간 이제 봉합하는 양상으로 분위기가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시청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제 상황을 짚어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관섭 실장, 윤재옥 원내대표가 3명이서 그제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공개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분위기는 글쎄요, 살벌했다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제 이제 저러한 보도들이 있었고, 당장 어제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니었겠습니까? 기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답했지요. 들어보시죠.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전망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은 나의 임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6개월이고요. 6개월 동안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1년의 이제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데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우겠습니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뭐 인정해준 그런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 한동훈 위원장이요, 멘탈이 아주 셉니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어서 듣고 가실까요?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그 사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얘기도 없으셨고. 그 전날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까? 정책 얘기,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잘 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뭐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공개 회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뭐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나요? 어떻다고 하는지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뭐 저러한 발언들과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른쪽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가서 이기려 할 겁니다. 용산 뜻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꺾이면 총선에서 진다는 사실을 한동훈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어서 한 말씀 들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인연이 보통 인연입니까?
20년 가까이 동고 동락한 사이잖아요. 예. 같이 근무한 것만 제가 확인해 봤을 때에도 5번 이상이에요. 2006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고요.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같이 근무했고요. 야.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할 때 3차장 했고요. 그다음 검찰총장 할 때 그 대검 반부패부장 했고요. 그다음 대통령 하실 때 지금 법무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냥 검사 역할을 했다는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동고동락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예. 서로에 대한 스타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할 것이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지금 다릅니까?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는 게 한 명한테는 좋고 한 명한테는 나쁘고 이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은 누구냐?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동일한가? 목적이 동일하잖아요. 목적이 동일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사 이번 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게 내가 바라는 바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민주당을 초현실적인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목적도 같고 이해관계도 같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잘 아는데 이런 파열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그 파열음이 조만간 조기에 잘 수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